거주하는 사람이 좀 더 결핵에 걸릴 확률은 높았을지 모릅니다. 일본인들은 도시에 많이 살았고 조선인들은 지방에 농촌에 훨씬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역시 다른 전염병이나 마찬가지로 결핵에 대해서도 제대로 실태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제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르게 이거는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1936년에 난 기사를 보면은 결핵 환자가 40만 명,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4만 명이나 된다는 이런 그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일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게 실제 상황에 맞는 거일 거예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일제의 주장하고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크게는 일제가 조선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치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보건의료 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일제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제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 실정이었다는 것. 주장과 달리 전염병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사를 많이 양성하고 병원을 많이 세운 것, 그 자체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실제 조선인들이 그러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었고, 영양 상태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위생시설도 좀 보급은 했지만은 전체 조선인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선인들의 건강 상태가 만약에 개선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 봤듯이 그 사망률 조사 자료가 맞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참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현대 사회 20세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건강이 개선된 데에는 의료 혜택이 좀 더 이제 널리 베풀어진 것하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개선, 위생 상태가 나아진 것, 그런 걸 들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참 부합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시도록 하시죠.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그 다른 일제시대에 세워진 다른 의학교보다 조선인이 더 많았다고 하던데 유일하게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까지 잘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브란스 의학교,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서는 입학생 선발에 대해서 조선인 위주로 뽑았고 일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 교수들도 서양인 선교사들, 주로 선교사들이었고, 그러면 학생들은 끝까지 조선인들만으로 이어졌어요. 일제가 뭐 굳이 세브란스에까지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해서 일본인 학생들을 많이 넣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고, 또 어쩌면은 그 선교 기관에서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조선인들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근데 일본인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제시대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가까운 조상들,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어떤 그 상태에 있었는지, 건강 상태나 수준이 어땠는지, 또 어떤 질병에 시달렸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제당국의 조치는 어땠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일제의 주장과 실제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